안녕하십니까. 2027 대입 아카데미에서 발표를 하게 된 달성고등학교 이상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이나 또는 전반적인 학교 생활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조언을 드리고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사실 뭐 소개라고 써져 있지만 자랑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자랑을 하고 다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좀 적기가 힘들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 저는 달성고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과목 내신은 1.15였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은 근면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각과 결석이 0회였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3년 개근상도 받았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첨단융합학부는 말 그대로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제 융합적인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탐구하는 그러한 학부인데요. 1학년 때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고 그다음에 2학년이 되어서 이 5가지 전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전공은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데이터 과학, 지속 가능 기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그리고 혁신신약 이렇게 5가지이고요. 이름이 직관적이라서 굳이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왜 첨단 융합학부를 선택하였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저는 일단 평소에 뉴스를 뉴스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시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AI, 컴퓨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의료 분야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공을 찾다 보니, 첨단융합학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에서 저와 저희 관심사와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의 비전을 보시면 공학, 의학 분야의 핵심 첨단 기술과 융합적 실천 능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한 컴퓨터 그리고 의료 분야를 융합한 이런 전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저도 막상 발표 준비를 해보니까 제가 전략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나? 소개할 만한 것이 있나? 라고 조금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적어 보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제목을 서울대는 날 왜 뽑았는가? 라고 해보았는데요. 제가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생기부 그리고 학부의 지향점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관심사가 공학, 컴퓨터 공학 그리고 의료 분야라고 하였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도 그쪽이었고 그리고 저희 관심사가 반영된 생기부와 학부의 이러한 지향점이 비슷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책을 이용한 탐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대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중요시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는 생기부를 작성할 때 책을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배움에 대한 태도인데요. 제가 전 과목 내신이 약간 1.1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요 과목 내신은 그것보다 더 낮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기술 과정이나 한문 이러한 과목들을 모두 1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뿐만 아니라 점수만 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목들의 생기부도 정성을 들여서 작성될 수 있도록 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는데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는 약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도 서울대 합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생기부 준비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를 적극 이용하라 라는 점입니다. 도서는 탐구의 동기가 될 수도 또는 내 탐구의 근거가 될 수도 탐구의 결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탐구에 도서를 끼워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 그거를, 그거를 다 읽을 수도 없고, 면접 준비할 때도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다 넣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극 이용하라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오른쪽에 두 개의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기적 유전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제가 생기부를 작성할 때 직접 사용했던 책입니다. 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어, 저는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왼쪽은 정말 유명한 책이고, 물론 이러한 유명한 책도 생기부에 있어야지, 그런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이러한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너무 유명한 책들만 있으면 사실 읽기도 어렵고 또 면접에서 질문을 받거나 했을 때 조금 답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명한 책들은 아시다시피 내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1학년 선생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들 굳이 적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무리 너가 열심히 그것을 읽고 공부하더라도 교수들이 너보다 그걸 훨씬 더 잘 안다. 그래서 교수들도 모를 만한 신간도서 이러한 것들을 적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2학년 때 그러니까 24년 2학기 수행평가 때 사용했던 책인데요. 보시면 8월 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전 신간 도서였던 거죠. 어, 왼쪽 아래에는 이러한 책들을 찾는 그냥 소소한 팁인데 도서 사이트에서 신상품순 이런 것들로 검색하다 보면 가끔씩 괜찮은 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인수 과목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타학교 공동교육 과정보다는 교내 개설 소인수 과목을 추천하는데 왜냐하면 타학교 공동교육 과정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수험생들에게 시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차라리 교내에서 개설되는 소인수를 들어라. 또 교내 개설 소인수가 좋은 점은 교내 학사 일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러한 기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조금 피해 주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내 개설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오른쪽 밑에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어, 소인수 과목들인데 뭐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그다음 과제 연구 기초,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 고급 생명과학 이것들을 들었고요. 어, 과제 연구 기초 같은 과목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 과제 연구 기초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목이고 또 점수가 나오지 않고 패스 or fail로 나오고 그다음에 탐구 주제도 결국에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과세특이 한 칸 더 무료로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은 들어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이것들을 하면서 내신도 충분히 챙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보다 내신이 훨씬 중요하고요. 내가 소인수 과목을 듣다가 혹은 소인수 과목이랑 어떤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가 내신이 흔들릴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음, 소인수 과목은 사실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들었던 과목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에는 조금 과제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주시고 또 시험 기간에는 수업도 조금씩 밀어주시고 이러한 어, 그랬습니다. 다음은 생기부 준비할 때 어떤 팁 같은 것들인데 사실 저는 탐구 주제를 정하는 것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탐구 주제를 정할 때 조금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가지는 것인데요. 생기부에 있는 탐구 주제 원래 출발 지점이 배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은 탐구 주제를 정하기에 좋다, 탐구 주제를 잘 떠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밑에는 예시입니다. 과공극 상태는 왜 발생할까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탐구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과학, 뭐 과학이 아니더라도 수학, 뭐 다양한 과목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기 때문에 자연의 예외적인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탐구를 하게 되면 남들과 조금 차별화된 그러한 신박한 생기부 주제를 정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 뭐 DNA는 항상 정확히 절반씩 나누어질까? 이런 질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배웠을 때 어떤 점이 유사하고 또 어떤 점이 좀 다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수업 시간 내용에서 출발해서 풍부한 탐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3학년 생기부 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학년이 생기부를 적기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탐구 2 과목, 뭐 생명과학 2, 뭐 화학 2 이러한 심화 과목들을 많이 들을 건데요.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탐구하는 과정 자체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탐구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고급 생명과학 또는 고급 화학 이러한 서인수 과목을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사실 탐구 2 과목과 굉장히 연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계하면 어, 탐구 주제를 정하기도 쉽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풍부한 탐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1, 2학년에서 쭉 연결되어 오는 그러한 탐구를 마무리한다거나 또는 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생겼다. 이러한 것들로 끝난 탐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탐구해 보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신 관리에 대해서 누구도 조언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학교, 과목, 그리고 선생님마다 전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수업 열심히 듣기 그리고 수업 내용을 여러 번 다시 보기 최소 5회라고 적어놨고요. 음,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 이유는 수업을 안 듣고 나중에 혼자 책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보다 수업을 한번 제대로 들어놓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되고 또 그 외에도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내신 출제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부분에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놓으면 시험을 치는 도중에 어, 제대로 공부가 조금 덜 되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수업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내용 N회독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 5회라고 적어놨지만 7회에서 10회까지 하였고, 저는 이제 5가지 색깔 형광펜 이런 것들을 사서 읽을 때마다 다른 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을 쳐가면서 하였고, 그러다 보면 초반 뭐 두세 번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중요하지만 빠뜨린 내용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오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색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어, 여러 색깔로 많이 칠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인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과목별로 수업이나 출제하시는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 저희 학교 제 경우 같은 것을 말씀드리자면, 생명과학 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수능 기출 문제를 위주로 수업을 하시고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보다는 이제 기출 문제집, 수능 기출 문제집으로 시험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한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필기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판사하신 내용을 모두 필기해놓고 그것을 위주로 공부하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그 판서 내용에서 모두 나왔다 이러한 경험도 있었고요. 어,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시면 그냥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혹은 무엇을 보고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실 수도 있고요. 밑에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질문하라는 건데 뭐 출제자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이 결국에는 시험에 맞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팁이 있다면 멘탈 관리인데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1학년 첫 시험에서 그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 어, 서술형 답안을 이제 다른 칸에 작성하게 되면서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답은 맞았는데 다른 칸에 있어서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많이 속상하긴 했지만 뭐 그랬고요. 또 2학년 때는 미적분 중요한 수학 과목인데 중간고사에서 3등급이 떠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제가 멘탈을 잡고 정신을 차리고 기말고사에서 만회하면서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라서 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지만 어, 어머니는 사실 저랑 성향이 조금 달라서 계속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떡할 거야 이런 말보다는 잘 준비해서 다음에 정말 잘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생활 밖에서 할 수 있는 면접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연결되는 스토리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연결되어 오는 그러한 생기부 탐구 활동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저의 메인 탐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어, 본인이 말하고 싶은 탐구가 있다면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딱 그거를 스토리대로 말할 수 있게 준비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AI를 이용한 예상 질문 준비인데요. AI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 질문 10개 생기부를 딱 주고 질문 10개 만들어 보라 하면 10개 만들어 주고 100개 만들어 보라 하면 100개 만들어 주고 또 뭐 제일 중요한 질문 5개만 뽑아보라 하면 그것도 뽑아주고 또는 뭐 탐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탐구 과정과 느낀 점에 대해서 각각 따로 질문을 만들어 봐라 하면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그래서 AR을 이용해서 예상 질문 만들고
답변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또 교육청 발표니까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고 싶어서 넣어봤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학교마다 2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처럼 어, 앞에 면접관 두 분이 계시고 모의로 면접을 해보는 것인데 실제로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면접에서 느낀 점들을 좀 말해볼 건데, 일단은 서울대 알려진 것과 같이 인문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질문도 받았습니다. 어, 공통 질문이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아라.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느낀 점은 전공 외의 내용에도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저는 영어 2 과목의 과세특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러한 질문을 받았고,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세 번째 느낀 점이 있다면 면접을 굉장히 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면접은 아침 8시부터 시작인데요. 어, 지역균형 전형,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학생들인데 너무 빨리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아침 8시다 보니까 전날 서울로 가서 숙소에서 자고, 그리고 면접날 새벽 4시? 5시 이쯤에 출발을 했는데, 음, 지방 학생들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농담이고요. 다양한 사정이 있겠죠. 어, 원래 먼저 겪은 사람의 후회를 보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면접을 다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을 좀 해야겠다 싶은 것을 말씀드리자면, 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공 외의 질문,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공 관련 내용은 당연히 필수로 숙지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론적으로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전공 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균형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는 시간 투자입니다. 면접이라서 사실 뭐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데, 거의 뭐 하루에 수능 준비하는 시간? 그 정도로 시간을 들여야지 면접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제는 제가 겪어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잠을 줄이는 공부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계실 거고, 저희 학교에도 맨날 뭐 하식스, 몬스터 이런 에너지 음료, 카페인 음료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는 학교에서 마시면서 그러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어, 전 잠은 잘 만큼 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늦어도 새벽 2시 정도에는 잤고, 뭐 내신 시험 기간에는 시험 직전, 시험 전날 이럴 때 한 3, 4시에 자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 새벽 2시 정도에는 잤고, 또 평일에는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야 하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더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음, 잠을 너무 줄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졸면서 공부 많이 해봤는데 졸면서 공부하게 되면 정말 시간은 빨리 가고, 그런데 공부는 정말 안 되고 효율성이 너무 낮아집니다. 너무 졸릴 때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뭐 질문 폭격기가 되라고 적어놨지만, 폭격은 선생님이 너무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냥 질문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고요. 질문하러 선생님께 많이 가면 선생님은 당연히 얘가 적극적으로 좀 탐구하고자 하구나, 적극적으로 공부하려고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러다 보면 생기부도 더 잘 적어 주시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 생기부인데 왜 넣었냐면 저는 어떤 뭐 입시 영상, 뭐 유튜브 이런 데서도 이러한 생기부를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걸 적어 주셔가지고 한번 넣어봤고, 뭐 질문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자습시간 언제든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어,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여러 명이서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1학년 때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친구들 한 3, 4명이서 서로 이야기해보다가 그래도 궁금증이 안 풀리면 이제 다 같이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뭐 소소한 팁인데요. 수특하고 수완을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겁니다. 어, 방학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학 안에 끝내면 제일 좋고, 어, 그 최대한 길어도 한 2달 이내에는 끝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 경험이고요. 어, 계속 안 하고 있으면 할 시간도 없고, 근데 해야 된다는 압박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것이 팁이고, 또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자습하는 거 추천하는데, 물론 뭐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 저는 집보다는 훨씬 공부가 더 잘 됐고,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거는 돈 내고 가야 하지만 학교는 굳이 돈 안 내고 그냥 학교도 환경이 좋은데 거기서 하면 되고요. 또 옆에 이제 친구들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면 나 30분 잘 테니까 좀 깨워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2가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번의 단거리 달리기라면 고3은 3학년, 고3은 이제 한 번의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단거리 달리기는 뭐 잠깐 준비했다가 최선을 다해서 뛰고 또 어, 또 잠깐 쉬어서 준비했다가 또 뛰면 되지만,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본인 각자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제 예비 고3들 팀 08이라 하죠. 제일 이제 현역이 되니까 제일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저는 단거리 달리기보다는 마라톤이 좀 더 편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페이스 조절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